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화학습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강화학습 개념 잡기가 어려운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강화학습에 대해서 익숙해지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신경망을 이용한 밸류 펑션 프레딕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이제까지 무슨 공부를 했나 살펴보면은, MDP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TD, 템포럴 디퍼런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몬테칼로, 부트트랩, 상투를 잡고 올라가는 그런 얘기, 가지치는 얘기,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폴리시 이밸루에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먼트가 있다.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문제는, 폴리시 문제가 아니고, 밸류를 프레딕션 하는 문제인데, 폴리시 이밸루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폴리시 임프루먼트라는 것은 또 컨트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프레딕션, 컨트롤, 또 폴리시 중에서는 on policy, off policy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험을 해야 되는데, exploration, exploitation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는 exploration은 이 그리드, exploitation은 그리드한 방법. 몬테칼로 트리는 아주 유용한 서치 방법인데, 이거 공부했고, UCB, 요거, exploration의 한 부분인데, upper confidence bound,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모델은 신경망에 가지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approximation, 신경망이라는 게 approxima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approximation입니다. 모든 걸 건사하는 거니까. approximation. 거기서 벨마니케이션으로 approximation 하는 거고, 밸류 펑션 approximation 하는 거. 어프록시메이션은 사실은 여 앞에 안 나와서 모든 인공지능은 어프록시메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신경망을 쓰는 순간 모든 거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는데, 요 앞에 문제는 밸류 문제를 다뤘다면 요거는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인데,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셔튼 교재의 챕터 9에 해당하는 On Policy Prediction with Approximation이라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등하기 전에 기초를 좀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에서 강화학습이 뭐냐? 강화학습을 하는데, 처음 우리가 MDP를 했어요. MDP를 했는데, 어떤 테이블에 있을 때, 어떤 테이블 세상에, 테이블 월드에서 어떤 목표점을 다돌할 때 이 패스를 찾아가는, 경로를 찾아가는 것. 이 강화학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를 찾아가는 거, 목표를 찾아가는 거. 예. 이게 이제 강화학습인데, 이게 이제 테이블처럼 이 각 자리에 밸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리가 매겨져 있으면 이게 90점, 이게 70점, 80점 이렇게 각 스테이트마다 각 스테이트의 밸류가 있는 경우, 밸류가 있으면 이 밸류를 쭉 따라가 보면 네가 고갈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밸류는 뭔데? 보상값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르게 길게 보면 이런 얘기죠. 어떤 스테이트 A에서 스테이트 B로 이렇게 쭉 오는데 여기에 이제 각 사이트 밸류 90점, 80점, 70점 이렇게 밸류가 쭉 따라간 거예요. 그럼 이 밸류가 최상 옵티멀한 밸류냐, 다른 걸로 세보자 이런 게 이제 이 그리드 방법 아닙니까? 근데 밸류를 누가 줬냐? 테이블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밸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액션을 딱 취하면 밸류가 탁 나오니까. 근데 이 테이블이 없으면 테이블이 너무 크다는 지지. 테이블이 세로축이 10,000개, 가로축이 10,000개, 또 Z축이 또 10,000개. 이렇게 테이블이 너무 커지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테이블을 신경망으로 해보자. 이 테이블을. 세탁가로 신경망으로 해보자. 테이블을 신경망으로. 그거 뭘 낼 건데? 밸류를 낸다, 밸류. 테이블이 주던 밸류 값을 신경망으로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한
주된 내용입니다. 밸류를 내주는데, 여기서 이제 밸류도 내주지만은, Q 밸류를 내주면 네가 액션까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테이블을 대체하는 신경망.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경망을 갑자기 연구하려고 했기에 뭐 힘드니까 가장 쉬운 기초부터 해서 리니어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밸류라는 것이 신경망에다가, 파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요건 뭐, 이렇게 쓰는데, 밸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타 1, 시타 2, 시타 3, 여기 또 뭐, 스테이트를 나오는,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 이렇게, 이게, 맞아야 되겠죠, 이게, 파이 4. 그만 해서 이제, 밸류가 V1, V2, 뭐, V3, 뭐, 이렇게, 이러면 밸류가 한 개 나옵니까? 곱하기 돼갖고.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 밸류가 나왔다는 얘기. 여기 이제 리니어하다. 이게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핸들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썼던 교재를 너무 일찍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X로 되어 있어요. 그때 썼던 교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기 편한데 신경망 WX가 되어 있는데 파일 없고 이렇게 뭐 다운받다 보니까 파일가 되어 있는데 파일인데 이걸 리니어 이게 선형적일 때 뭐 선형적이면은 선형적이 아닌 건 폴리노미얼이라든가 포리에라든가 뭐 코스 코딩이라든가 타일 코딩이라든가 레디얼 바시스 펑션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리니어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런리니어한 문제에 들어가고 리스트 스퀘어 문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 있는데 리니어 모델 중에서도 폴리노미얼, 포리에 바시스, 코스 코딩, 뭐 타일 코딩, 레디얼 바시스 펑션 등이 있고 또 런리니어한 문제를 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리스트 스퀘어 TD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강론은 여러분 또 살펴보시고.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해본 사람들은 뭐, 복잡한 걸 많이 했잖아요. 이거 매트릭스 구조로 해가지고 뭐, W11, W12, 뭐, 등등등, W21, 이렇게 쭉, X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런리니어 문제를 많이 다뤄왔거든요. 이제까지 뭐, 우리가 GAN이라든가 뭐, VA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 해봤는데, 이것은 리니어 문제, 아주 심플한 문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어프로치를 해보자 하는 게 지금 요 챕터의 주된 논지입니다. 신경망에 대해서는 이제 세타 t 플러스 1은 세타 t 플러스 알파의 그레디언트 j 이렇게 해서 신경망의 기본 신경망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건 기본 개념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타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담 오티마이즈 집어넣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망을 최적화하는 식입니다. 이 J를 갖다가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J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마신 MS 민스퀘어라 뭐 갈로치고 뭐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Y 마이너스 Y 햇 이런 거.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또 뭐 오브젝트 펑션이 뭐 라이크를 호르다든지 뭐 등등등등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MSE를 써본다는 거예요. MSE를 써보는데 어떤 신경망에서 나오는 값이 밸류 값이 V 해시고
그런데 오라클 그렇게 실제의 V값 이건 실제값이에요. 실제값이고 이건 신경망에서 나온 값. 요 두 개의 차이가 V-V 햇의 요거 민스키아 에러를 한 게 이 MSE라는 얘기죠. MSE 여기다가 그레디언트 붙인다. 그럼 알파를 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시타에 간다. 이런 다시 써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알파에 그래도 J인데 이 MSE가 들어가거든. MSE가 그러니까 알파에 V 햇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알파를 약간 변형시키면 이건 상수니까 변형시켜도 돼요. 2분의 1 알파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거 또 실수를 했네요. 그레디언트가 빠졌네요. 그레디언트에다가 MS를 써야 되는 거니까 V 햇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그레디언트 요걸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데 모르시면 친구한테 물으면 돼요. 요걸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레디언트 제곱하면 이제 앞으로 2가 나와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는 또 이거 없어지고 해서 2분의 1이 알파로 되는 거예요. 이 알파를 만들려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알파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식이 나오는데 요 V 칸은 요것은 신경망에서 나오는 실제값, 뭐 오라클에도 얘기하더라고요. 절대값, 실제값. 이걸 갖다가 UT라고 바꿔서 놨다. 바꿨어요. 그대로 쓰고 바꿨다. 그런데 요 UT 실제값을 신경망에서 나오는 이 값이 V파이가 실제값인데 신경망에서 세타에서 나온 신경망이 V파이가 실제값이거든요. 실제값인데 이 실제값을 모르니까 어떤 값으로 대체를 하자. 무슨 값으로 대체할래? 뭐 U라고 일단 쓰고 네가 이것을 갖다가 몬테칼로로 네가 추측을 할래. 한번 뭐 템포럴 TD로 추측을 할래. UT를 개싱하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걸 UT를 몬테칼로로 집어넣자. 이 UT를 그레디언트로 집어넣자. TD를 쓰는데 TD 메소드를 쓰는데 TD는 원스텝 가는 거고 몬테칼로는 풀 터미널 스텝 가는 거고 원스텝 가는 걸 갖다가 세미 그레디언트를 해요. 세미 그레디언트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 이 식은 VT 플러스 1은 세타에다가 어떤 에러 값 여기 밸류 에러예요. 밸류 에러는 뭔가 하면은 신경망에서 나오는 값과 절대값의 차이. 이 절대값과 신경망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 밸류 에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보면 마치 이 식하고 많이 닮았는데 이 식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고 MSE를 거쳐서 나왔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경망의 MSE를 밸류의 MSE를 가지고 나왔다. 가지고 나와서 풀어보니까 세타 t는 세타 t 플러스 1은 세타 플러스 t 플러스 알파의 어떤 에러라고 칭하는 에러에다가 그레디언트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 유사하게 생긴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걸 바로 나온 게 아니고 밸류의 MSE를 mean square error를 V-V 햇의 제곱을 넣어서 나온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신경망에서 밸류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밸류 값을. 지금 우리가 뭐 하겠냐? 제가 강화 학삼에서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상세히 안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전체를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빨리 진도를 나가고 빠져먹고 이랍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 신경망 세타에서 밸류 V를 내라. 이런 얘기, 밸류 값을 내라.
혹은 밸류 Q값, Q밸류를 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뭐였냐? 과거에는 테이블에서 가져왔는데 밸류 값이 뭐 여기는 뭐 90점, 80점, 70점, 뭐 60점, 50점, 40점 이렇게 밸류를 신경망 네가 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 값이 나오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냐? 이게 신경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리니어 모델이면 리니어면 y 그 w x 1차식이 되니까 이 밸류라는 게 v는 어떤 세타에다가 파이 이렇게 리니어로 본다는 거죠. 이 식이고. 그 요거를 미분하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요거 미분하면 요거 1이에요, 1. 요거 파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습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요 리니어식 W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X입니다, X. W에서 세타에서 미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V는 X가 되고 여기서 표시한 대로 하면은 파이가 됩니다. 요 식이 됐습니다. 미분하면은 리니어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저 MSE를 취하는 그 식에서 보면 요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V에다가 요 식을 요 집어넣으면은 요 식이 됩니다. 근데 요걸 다시 저 밸류 에러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이 UT 값을 세미 그레디언트 T라고 보면 벨마니케이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벨마니케이션. 여기다 UT 벨마니케이션. 뭐 벨마니케이션 이제 아시죠? 한 스텝 갈 때 V 값은 RT 플러스 1에다가 그래서 V에 T 플러스 1 여기는 VT고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그래가 뭐 이렇게 수식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식이 나왔는데 요거 화면 크로즈업 해가지고 잘 봐주시면 요 식까지 내려오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파이가 나게 되고 이걸 아까 했는 저 MLC에서 나온 유도인 식에다가 그레디언트 V에다가 파이를 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밸류 에러 텀을 다시 원복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UT 자리에다가 벨마니케이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전개해서 플러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expectation 텀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요 T를. 왜냐면 T 플러스 1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expectation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기는 못 알아듣는 수도 있는데 이 식이 뭔가면 이의 세타의 T 플러스 1은 세타의 T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 단계에서의 조건에서 그 다음 단계의 기대값. 그랬기 때문에 어떤 신규만이 업데이트 되는데 업데이트를 뱅글뱅글 동안인데 T 플러스 1 단계에서 값은 그전 단계의 세타의 값 T 단계에서 온 조건에서 구하는 식이죠.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각기를 뭐가 같냐면은 업데이트 되기 전에 세타 T에다가 요걸 세타로 다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 보면 알파에 B-A 세타 T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B가 이렇게 벡터가 돼요. 이게 이 값이라는 거예요. 이 세타 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expectation 세타의 T 플러스 1 이것은 세타 T 플러스 알파의 어떤 상수 빼기 A의 세타 T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T번째 와다가 T 한 번째 와를 자꾸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무한히 돌다 보면은 T 플러스 1 상태값과 T 값이 그 유사해져요. 똑같아져요. 이게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져요. 그럼 이 항이 제로가 돼요. 예. 수렴할 때는 이 항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T 상태에서 업데이트하면 T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 수렴하면은
t 플러스 1 상태와 t 상태는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수렴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항은 제로가 돼야 돼요. 요 항은. 그래서 수렴했을 때 요 항이 제로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왜 하냐 하면은 가능하면 수학적으로 풀어보려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B는 이런 거고 A는 이런 거고 뭐 그런 건데 이거를 제로로 놓고 풀면은 QTD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제로로 놓고 풀면은 Q 세타 TD는 A 인버스의 B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갑자기 황당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신경망을 써가지고 T 상태에서 T 플러스 1, T 플러스 1 상태에 T 플러스 2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수렴할 때 그때 가서 중단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바로 최종 우리가 수렴하는 걸 이렇게 수렴하다 칩시다.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데 수렴이 계속 수렴해가 오는데 어떤 식으로 수렴해 오는데 이트레이션으로 수렴해 오는데 그럴 필요 뭐였어. 이거 풀어갖고 바로 이 점이야. 바로 원방에 딱 어널리틱하게 어널리틱하게 수학적으로 풀고 요 자리야. 뭐 네가 이제 반복해서 할 필요가 뭐였어. 바로 이 자리인데 이 값은 이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책을 딱 보다가 아 이거 뭐야 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건데 왜 이트레이션 써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9.8 장에서 이스트 스퀘어 TD라고 해갖고 이걸 수식으로 푼 방법을 또 설명해 놨어요. 이게 이트레이션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T 플러스 1과 T가 같아질 때까지 돌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 제로로 놓고 풀어가지고 세타의 TD가 바로 구했다. 즉 옵티멀한 최적 해를 구했다. 이 세타의 이 웨트 값들 이 값을 바로 구했다. 수학적으로 이때를 갖다가 TD를 잃어붙이는 거예요. 최종 목적점 TD를 볼 수 있어요. 템포럴 디퍼런스로 푸는 세타 값 이걸 갖다가 TD 픽스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거창한 얘기 같지만은 뭐 수학적으로 푸니까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9.8에서는 이 이름을 수학으로 푸는 방법을 갖다가 이스 스퀘어 TD라고 이름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리니어 모델이고 템포럴 디퍼런스를 사용했을 때만 이 수학이 가능해요. 리니어 모델 아니면 TD 픽스 포인트 값은 구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 수식은 뭔가 하면 이제 민 스퀘어 에러 밸류인데 이 뭔가 하면 어떤 신경망이 최적화됐을 때, 즉 어떤 신경망이 최적화됐을 때, 수렴했을 때, 어떤 신경망이 최적화됐을 때 내는 밸류 값, 혹은 내는 에러가, 밸류 에러가 최소가 된다. 어떤 점에서? TD 픽스드 포인트에서. 이게 신경망이 최저가되면은 그때 나오는 밸류 에러는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D 포인트에서는 다른 밸류 에러보다 작다. 수학적으로도 증명했대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렇게 수렴했을 때, TD 포인트에서는 밸류 에러가 가정됐다. 즉, 오라클한 밸류 값을 낸다. 젤드 값 밸류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나온 김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에러의 종류는 TD 에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학습 하면서 영어를 잘 알아야 돼요. TD 에러를 많이 쓰니까. TD 에러는 어떤 상태에서, T 상태에서 T 플러스 1 상태로 갈 때 예측했는 값과 실제값, 오라클 값, 요 차이를 TD 에러라 그런다. 몬테칼로 에러는 쭉 다가 합치는 거, 서머브 TD 에러 이렇게. 밸류 에러는 신경망을 거쳐서 나오는 값이 V핵 얼마나 다른가. 이 밸류 에러. 벨만 에러는
이것도 TDL하고 비슷한 건데, TDL의 expectation 기대값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가 봐요. 벨만에라고 TDL하고 뭐, 약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또 다르게 쓰이는가 봐요. 이 턴에라는 뭐, 다 들어가 봤을 때 나온 에라. PBE는 Projected Bellman Error. 이런 얘기. 에러 종류도 많아요. 우리가 왜 에러를 연구하냐면, 에러를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를 다 뽑아가지고, 그 에러를 수직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온폴리시에 대해서 이런 거고, 신경망에 대해서 이거. 오폴리시는 뭔가 하면, 이제, 어떤 상태 A에서 B로 오는데, 쭉 타고 올라오면 온폴리시인데, 옆으로 새가 오면 다른 게 오면 오폴리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래 얘기해요. 에이전트가 경험한 경로, 이거는 온폴리시다. 온폴리시는 에이전트가 경험하지 않는 경로는 오폴리시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behavior policy라고도 또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폴리시를 이제 일로 우리가 이 이름 뭔지 모르겠대. 이 폴리시가 이제 비교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있죠. 잠깐 뭐 좀 세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샘플을 갖다가 네가 넘겨주라 하는 게 이제 임포턴트 샘플링 개념이 또 나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아시고 지금 우리 쭉 전반적으로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벨만에라는 또 뭐 뭐냐 이런 거고 또 뭐 책 보니까 벨만에라는 뭐 학습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요.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근데 오버폴리시는 그렇게 경로를 이탈하는 거는 항상 그 신경망이 언스테이블하다는 거예요. 오버폴리시일 때는 신경망이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신경망이 수렴을 안 하면 이제 뭐 진동한다든지 발산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딱 봐도 오버폴리시는 자기 데이터를 쓰니까 수렴할 것 같은데 나무 꿀떡 가져오니까 이 신경망이 뭐 흔들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를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오버폴리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버폴리시는 어떻게 있는데 큐링이나 디큐링은 다 오버폴리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신경망이 안 스테이블한가 스테이블 아니한가 이걸 눈여겨보라는 얘기고 스테이블한 거는 스토캐스틱 그레이드를 쓰면 스테이블해요. 왜냐하면 미분값이 이렇게 오는데 미분값을 조금 잡으면 조금 변하면은 스텝해요. 뭐 스텝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들쑥날쑥하면은 언스텝을 하겠지만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스텝을 하다고 보는 거예요. 단어 틀렸네. 스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로컬 미니에 빠진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있으니까 지금 내가 오버폴 문제를 풀고 있구나 스토캐스틱 문제를 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잘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9.9에서는 메모리 베이스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인데 이건 재밌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MDP에서 환경이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 환경이 있고 엔바이러먼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를 주면은 액션을 하게 되고 보상을 주고 하는데 이 MDP 없었는데 MDP는 무슨 로고 생겼냐면은 스테이트를 줘야 되잖아요. 스테이트를 보상을 주고 또 R 나오잖아요. A가 있잖아요. MDP를 구성하는 좀 변수랄까? 그럼 디스카운트 팩터도 있잖아요.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구성된 게 MDP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래, 이거 가지고 네가 신경망을 갖다가 네가 잘 만들어 봐라. 신경망을. 이걸 집어넣을 거 아니야. MDP 값을. 신경망의 인풋으로. 그러면 네가 뭐 내놓을래? 밸류 값을 내놓는다. 내가. 밸류 값을 내놓는데 밸류를 내든지 뭐 리워드를 내든지 리워드를 내면 밸류로 또 복귀시키면 되니까 벨마니케이션으로 뭐 Q 밸류를 내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신경망에다가 CT에 넣으면 제가 밸류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 베이스는 가면
온탑으로 넣지 말고 이 값들을 쭉 모아뒀다가 넣어갖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베이스가 하기 전에는 이제까지는 파라메트릭 어프로치 요 말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인지 이 쉐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걸 이제 파라메터라고 보면 쉐타를 찾기 위해서 뭐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신명망을 갖두고 전체 스테이트에 대해서 테이블 전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메터 쉐타를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러를 이제 밸류 에러를 줄였다. 그러고 쓰는 건 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MDPS에 나오는 쌀사 데이터를 쭉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네가 이거 업데이트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메모리 베이스입니다. 디케잉 할 때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네가 업데이트 하라는 그 상태가 뭔가 하면 큐어리 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이 상태가 되면 그때 거 모아서 네가 업데이트 해라.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업데이트 하면은 신경망이 출렁출렁 돼가지고 진동할 수가 있으니까 쭉 내서 뭐 예를 들어서 5번 평균해가 신경망에 집어넣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업데이트한 걸 갖다가 지금 큐어리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 전 단계, 그 둘 전 단계, 세 번 전 단계마다 거리가 있으니까 웨이트를 줘라. 요거는 뭐 90점, 80점, 70점. 웨이트를 넣어가지고 네가 평균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여튼 큐어리 스테이트에서 네가 업데이트 한다. 한 10개 좀 모아갖고 뭐 쓴다. 배치하고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기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거, 펑션 어프로치라는 거.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레이지 러닝이다. 왜 그때그때 안 넣고 모았다 쓰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건 non parametric 메소드다. 이게 좀 파라메틱하고 non parametric. 그때 파라메틱 셋다 값을 안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라는 거는 뭐 큐어리 스테이트에서 가까운 것만 골라서 한다. 그리고 웨이트를 준다. 10개를 하면 로컬리 든다. 그러므로 글로벌 어프로키시메이션은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좀 모았다가 쓰니까 좀 둔화되는 느낌?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움직이지 않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크리티컬 리메이닝 이슈가 뭐냐 하면은 네가 모았다가 두면 메모리 베이스를 모았다 쓰면은 네가 큐리가 물을 때 답을 탁탁 빨리 온타임으로 내줄 수 있나? 유스풀하냐, 이게. 내가 딱 팔을 내뻗어야 되는데, 막 계산한다고, 과거 데이터 100개 모아갖고 막 계산한다고 하다가, 뭐 딱 잡으려고 하는데 공시 나가 버렸어요. 퀵클리. 네가 얼마나 빨리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 행동에다가 이렇게 해주냐. 야구공 딱 잡으려고 하는데, 잠깐 공 오는 거 스톱해 놓고 뭐 계산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사또 지나고 나는데 나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모으는 건 좋은데 네가 컴퓨팅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메모리 베이스에서 이제 신경망입니다. 그 신경망을 우리가 결국 신경망을 만든다. 신경망 세타를. 어떤 신경망? 부위를 잘 내는 것. 정확한 부위를 내는 것. 테이블에서 내는 것만큼 정확한 것. 해서 우리가, 리니어 문제의 부위는, 세타의 파이다. 이 리니어 문제는. 밸류는 어떤 신경망의 리니어 문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커넬 베이스드 펑션, 이거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요걸 잠깐 변형해가지고, K를 쓰고, G를 썼어요. 다른 시그마이니까. 근데 여기다 시그마 붙은 거는 뭐, 여러 개면서 시그마 붙으면 돼요. 근데 이 K라는 값이, 어떤 스테이트의 K라는 값이 X의
내적 함수 비슷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요. 요거는 서턴 교재하고 노테이션이 좀 다른데 서턴 교재 형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커넬 함수다는 거예요. 커넬 함수로 이제 풀어서 쓰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요. 마치 저 어텐션을 보는 듯한 all you need is attention에서 보면 어텐션 뭐 어떤 그런 느낌을 살짝 받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커넬식은 저 공부하다 말았는데 상당히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정도를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넬 뭐라 하더라 하여튼 커넬 방법을 쓰는 게 많이 유용한데 이건 이제 흥미있는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홈폴리시에 대해서 생명을 만들고 싶다. 리니어한 문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거쳐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러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그러고 이제 메모리 베이스는 또 약간 다른 개념이니까 요걸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메모리를 모았으니까 즉각 반응 안 한다. 이제 요거는 요런 문제점이 있다. 저도 뭐 모아서 쓰고 싶어요.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면 안 좋잖아요. 신경망이. 그런 거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커넬은 또 다른 문제인데, 요건 복잡하지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학습을 마치면서 오늘 뭐 했냐. 밸류를 잘 내는 문제. 그렇게 밸류를 만들어내는 신경망. 밸류를 왜 만들어내는데, 어떤 경로에서 밸류 값을 알면은 90점, 뭐 80점, 뭐 70점, 다른 데로 오면 뭐 50점, 40점, 밸류를 알면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를 만드는 문제다. 이걸 한 겁니다. 밸류 문제다. Q 밸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 문제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대별됩니다. 밸류 문제와 폴리시 그레디언트 문제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요거는 강화학습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섭지만은 이해해설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